7주차 감성 리더십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이란 자신과 상대의 감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유지를 통해서 상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고 열정을 바쳐서 직무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은 자신과 상대방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의 감성을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기보다는 상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러니까 구성원이 열정을 바쳐서 직무에 몰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높게 창출하게 하는 것이 감성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성 리더가 되려면 전문적 지식과 함께 감성 지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감성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리더들은 기술적, 인지적 능력과 다른 감성 지능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과 함께 감성 지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야만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은 상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 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어떤 리더십보다는 공감을 꼭 얻어내는 것이 전제가 되고 거기에도 중요했던 것은 전문적 지식과 함께 감성 지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감성 리더십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난 다음에 부하 직원들의 감성 및 욕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통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이 감성 리더십의 본질적인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열정을 다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만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든 구성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리고 상대의 공감을 얻어내면서 일을 해야 공동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내용은 구성원의 감성에 공감을 얻어내고 그렇게 해야만 공통 목표를 달성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성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감성 리더십에 대한 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몬, 보야티스, 맥키 이 사람들이 쓴 감성 리더십이라는 책자를 보면 전 세계 기업 및 단체에서 얻어낸 500여 개의 능력 모델을 이용해서 조직에서 개인이 지닌 능력 가운데서 어떤 것이 뛰어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술적 능력, 인지적 능력, 감성적 능력으로 구분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감성 능력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리더십은 능력으로 감성 지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은 감성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리더들은 감성 지능 능력이 높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감성 리더십이라는 책자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도에 이 감성 리더십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성 리더십을 정의했는데요. 리더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한 다음에, 성찰한 다음에 구성원의 감정 및 니즈를 배려함과 동시에,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서 조직의 감성 역량을 높이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감성 리더십은 자신과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내고 또 배려해서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감성 역량을 높이는 그런 능력이 바로 감성 리더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성 리더는 자신과 주변과의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인데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사회적 기술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기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탁월한 리더로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식 능력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은 어떤 것들인가, 사회 인식 능력은 어떤 것들인가, 사회적 기술 능력은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성 리더가 되기 위한 이런 네 가지 조건,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감성 리더로서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경영에 있어서 감성 리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론을 여러분들이 배움으로써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리더로서 필요하지만 인생에서 인생의 리더로서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성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감성 능력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어떤 리더 중에서 강제형이 있고, 권위형이 있고, 우호형이 있고, 민주형이 있고, 선도형이 있고, 코치형이 있습니다. 대다수 여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감성 경영론에서는 감성 능력 리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리더십의 전반적인 유형을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내용을 업무 수행 방식, 말하는 스타일, 내재된 감성 능력, 그리고 해당 스타일의 성공 경우,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기에는 리더십 중에 강제형 리더십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내용이죠. 명령을 즉시 수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 수행 방식은, 말하는 스타일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대식, 스파르타식,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내재된 감성 능력은 어떤 성취욕, 독창력, 그리고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해당 스타일에 성공하는 경우는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라든가 어떤 전환기, 문제가 있는 고용인과의 일을 할 때
강제형이 필요하겠다.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경우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리더십의 강제형은 나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성 리더십이 좋긴 하나 상황에 따른 그런 리더십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고용인과 일할 때라든가 어떤 위기에 봉착한 상황, 어떤 전환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형 리더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론적 리더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긴 하나 통상적으로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권위형이 있는데요. 비전을 향해서 업무 방식은 구성원을 결집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 방식은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 구성원을 비전을 향해서 결집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는 권위형을 이야기하는데요. 말하는 스타일이 나와 함께 가자 이 내용입니다. 내재된 감성 능력은 어떤 자기 확신, 감정이입 그리고 유인 변화 이런 것들이 내재된 감성 능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권위형들은 대다수 좀 자기 확신의 감성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스타일에 성공하는 경우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때 대다수 성공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자기 확신과 그리고 감정이입, 유인 변화 이런 것들인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조직 풍토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기 책임감도 강하다고 해요. 나와 함께 가자는 내용으로 하고 비전을 향해서 결집시키는 그런 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형인데요. 조화를 이루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을 하는 업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은 우용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내재된 어떤 감성 능력을 보면 감정이입을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스타일이 성공하는 유형은 대부분 팀 내 균열이 나 있을 때 치유하는 그럴 때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팀 내 뭔가 조직에 균열이 일어났을 때 치유하고자 할 때 이런 우호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구성원에게 부여하고자 할 때 이런 우호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은 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주형이 있는데요. 민주형은 대다수 업무 방식은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리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교감하고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합을 통해서 공감을 얻어가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업무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말하는 스타일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는 그리고 회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재된 감성 능력은 협조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어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스타일이 성공하는 예는 보통 팀 내에서 교감 형성이 필요할 때 성공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스카웃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은 꽤 긍정적인 쪽이 민주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도형이 있는데요. 선도형은 업무 수행 방식이 성과를 위한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목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리더, 이런 리더를 우리가 선도형 리더라고 하는데요. 말하는 스타일은 바로 지금 나하고 같이 하자는데 리더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하고 같이 하자는 내용인데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형의 리더십은 내재된 감성 능력이 어떤 본인이 직접 하는 성실함 그리고 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하는 그런 감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스타일이 성공하는 경우는 유능하고 성취 동기가 높은 팀으로부터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줬을 때도 좀 유능한 조직에서는 성취 동기가 높은 팀 이런 데서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하는데요.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을 봤더니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높은 성과를 제시해서 했을 때는 도전적인 목표를 주기도 하지만 너무 도전적으로 치우쳤을 때는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코치형인데요. 업무 방식은 미래를 위한 인력 개발인데 계속해서 이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말하는 스타일은 시도해봐라, 도전해봐라 이런 형식의 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내재된 감성 능력은 다른 사람을 개발하고 감정을 이입시키고 자기를 인식시키는 그런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의 성과를 증진시키거나 자기 능력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할 때 하는 것인데요.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풍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권위형이었습니다. 권위형은 무조건 강제형과는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강제형과는 구분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비전을 향해서 구성원을 어떻게 하면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여기에서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향해서 조직 구성원을 결집시키기 때문에 업무 방식이 항상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하는 감성 능력 자체가 자기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때 절대적으로 아주 조직 풍토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강제형과 권위형은 확실히 틀리다 하는 내용입니다. 강제형은 상황론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꼭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스타일이 성공하는 경우 강제형에서는 문제가 있는 고용인과 일을 할 때라든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조직 풍토에는 부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위기라든가 전환기 이런 경우는 강제형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은 우호형, 감정적 유대감을 가지는 우호형이 긍정적이고 민주형, 회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조직 풍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도형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직 풍토에 미친다고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은 선도형은 좋은 것 같지만 지극히 성과를 위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가자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직 풍토에 대한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치형 부분은 자꾸 부하를 양성을 하려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인들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능력을 개발시켜가는 것으로서 조직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두 가지의 부정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강재영과 선도영이 있는데, 선도영은 성과를 위해서 높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좋지만 너무 강한 목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권희영과 비교했을 때는 비전을 향해서 구성원을 결집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 중에서 강재영, 권희영, 우호영, 민주영, 선도영, 호치영, 이렇게 6가지 리더십 유형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업무 수행 방식이라든가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재된 감성 능력, 해당 스타일에 성공하는 경우, 조직 분투의 영향력, 이런 내용을 한 표로서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어떤 감성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보관하면서 앞으로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대입시키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성 경영론에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를 공감시키면서, 그래서 조직을 결집시키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끌어내는 감성 능력 소유자가 감성 리더십을 가진 리더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요지로 계속 중복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상황별로 사례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감성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익혀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감성 리더십의 차원에서 감성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 따른 하위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골먼 보야티스 그리고 맥키가 2002년도에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감성적 자기인식에 깊이가 있는 리더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자신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감성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앞을 내다보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성적 자기 인식에 깊이가 있는 리더, 이것이 자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적 자기 인식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의 영향력을 깨닫고 결정을 내리는데 본능적인 감각을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의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인식 능력 중에서는 또 정확한 자기 평가 능력인데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평가 능력이 있는 리더는 자신의 한계와 장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배움에 더 겸허해야 되고 건설적 비판과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통해서 도움을 구해야 할 때와 새로운 리더십 능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장점을 알고 또 배울 줄 알고 건설적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확신 능력인데요. 자기 확신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자신감이 있어야 어려운 가업에도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 확신을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인식 능력 중에서는 자기 확신 능력, 이것도 자기 인식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자기 관리 능력 부분부터 자기 관리 능력부터 다시 7-2에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